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이 부실해진 경북 지역 농축협 27곳이 합병을 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높은 집값, 구하기 힘든 일자리 때문에 농촌에 자리 잡는 젊은 농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밋빛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해안 고수온 현상으로 열흘째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면서 36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영호남 소식, 경남 통영의 크고 작은 섬에 출렁다리가 속속 설치되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 아침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모레 수요일까지 꽤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비 덕분에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자정부터 현재까지 이미 35mm 이상의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도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대구와 경북 지역 30에서 80mm가량,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무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가 22도, 안동 21도로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대구가 26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고 안동 지역도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30도를 밑도는 날도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이 부실한 경북 지역 농축협 27곳이 합병을 해야 한다는 자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농협중앙회는 자금 지원을 통해서 조기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구미의 선산농협과 옥성농협은 지난달 합병 기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옥성농협의 조합원 수가 계속 줄고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합병 공고가 내려진 지 4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공고 당초에는 양측 조합원 모두 반발이 있었지만 합병 이후에는 묘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적은 농협에 또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조합원들도 이해가 많아지고 쉽게 말해서 10을 우리가 버리면 3을 베풀어 주는 건데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고 고령화가 빨라지는 데다 농축산물 수입도 늘면서 경영이 부실한 지역 농축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자체 진단한 결과 경북에서는 전체 162곳 가운데 합병 공고 대상이 12곳, 경영 약체 15곳 등 27개 농축협이 합병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합병을 조기에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종합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축협 합병 특별 추진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합병을 의결한 농축협에게는 무이자 자금을 최고 4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강소 농축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병만이 살아남는 길이라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높은 집값과 구하기 힘든 일자리 때문에 다시 농촌을 찾는 젊은 농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장밋빛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귀농 경험자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재배 온실에 옮겨 심을 딸기 모종을 분주하게 손보는 43살 이동은 씨. 올해로 귀농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수경 재배 방식으로 고품질 딸기를 재배하게 됐고 체험 농장도 운영하면서 도시 직장 생활과는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농 6년 차인 38살 박정웅 씨의 주 작목은 콩과 벼 등 곡물류. 귀농 전 한국농수산대학에 진학해 농업 이론과 실습을 경험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등 공격적인 영농으로 성과가 나면서 귀농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각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유 시간도 많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규모하고도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1년 1년이 틀리게 사업 확장이 되니까. 최근 2년 사이 구미 지역에서도 30, 40대 50여 명이 귀농하는 등 농촌을 찾는 청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힘으로, 몸으로 이제 다 떼어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기계를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감각이 거기에서 젊은이 들어오면 어렵지 않게. 하지만 농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도 10명 중 1명꼴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보지 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경험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막다른 길에 탈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농을 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일반 도시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창업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층 귀농이 한때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귀농 정책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일자리 창출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목표를 올해까지 2천억 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씩 추가로 조성하게 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경상북도와 시군 농수협이 출연해 현재 2천여억 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800여 건에 5,200여 원을 농가에 융자 지원했습니다. 동해안 고수온 현상이 열흘째 지속되면서 양식장 피해로 물고기 36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식장의 수온을 낮추려면 저층 해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취수관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갑자기 발생한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가 처음 폐사한 이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건수는 지난 4일 3만 마리에서 사흘 뒤에는 4배로 늘더니 9일 만에 10배인 36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 액수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액화산소 투입과 온도 조절용 펌프 등 필요한 조치는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대규모 양식장에는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 고수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온이 10도 정도 낮은 저층의 바닷물을 양식장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청수, 그게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그거를 끌어올 수 있으면은 온도 1, 2도만 낮춰줘도 고기 생존에 바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으니까.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올해 초 처음으로 저층 해수 치수 사업비 2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겨우 양식장 3곳을 지원하는 데 그쳐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59개 양식장에 저층 해수 치수 시설이 필요한 실정인데 경상북도는 우선 내년에 15개 양식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층 해수 공급 라인 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한 개수에 2억에서 3억 정도 그런 과다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방비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2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해외에서 고지베리란 이름으로 슈퍼푸드 반열에 올라있는 열매,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로 더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가장 큰 베리류 주산지인 상주시가 구기자를 집중 육성하고 나섰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다홍빛 구기자가 나무 한가득 열렸습니다. 인삼과 핫소우에 이어 3대 약재인 구기자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매일 먹었을 만큼 항산화 성분인 베타인이 풍부합니다. 치매와 피로회복,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입증되면서 지난해부터 TV 홈쇼핑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이 국내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타 지역은 소량 생산에 그치는 상황, 상주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의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돼 비가림과 저장시설, 방제기 등을 지원하고 현 25농가 5헥타르 재배 면적에서 2, 3년 안에 100농가 60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베리 주산지에서 고지베리도
벼 대체 작물로 육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자는 나무가 낮고 열매가 작아 고령 농민들도 재배와 수확이 쉽습니다. 생갓제 우유나 요구르트에 갈아 먹거나 액기스와 분말 형태로도 먹습니다. 지금 한번 수고 놓으면 원래는 이게 한 24년씩 가요. 나무 자체도 24년 가고 따기도 좋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하기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베리 열풍 속 상주시가 구기자를 오디와 블루베리 복분자에 이은 베리류 신소독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호 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올 연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진입도로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경부고속도로 북쪽 검단들을 금호강 수변 종합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등과 연계한 도시명 복합단지인 금호 워터폴리스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크고 작은 섬에 최근 출렁다리가 속속 설치되고 있는데요.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는 재미에 멋진 풍광까지 더해져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문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닿는 만지도. 바로 옆 연대도와 연결된 100m 길이의 출렁다리에 오르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흔들리는 다리를 장난스럽게 건너는 재미도 크지만 섬과 섬 사이에 놓인 출렁다리 자체도 훌륭한 볼거리입니다. 다리 보러 사실 저희도 온 건데 막상 봤을 때 저희가 건너오기도 좋고 시원하고 예뻐요. 통영 남단에 위치한 욕지도 출렁다리는 파도가 넘실대는 기암 괴석 사이를 지납니다. 출렁다리 위를 걸으며 바라보는 남해 바다는 섬 여행의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아찔한 높이에 오금이 저려오지만 섬과 바다가 빚어낸 그림 같은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은 탄성으로 변합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니까 경치가 더 멋있는 경치를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없었으면 이런 것도 못 보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난 2011년 연화도를 시작으로 욕지도와 사량도, 연대도, 만지도까지 통영섬 4곳에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욕지도 관광객 수는 34%, 사량도는 35%, 만지도, 연대도는 160% 급증했습니다. 섬을 잇는 출렁다리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면서 통영시는 연화도와 우도를 잇는 309m 길이의 국내 최장 출렁다리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올 농사를 포기해야 했던 마른 논에 벽실을 직접 뿌리는 건답 직파 방식의 농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도 지을 수 있는 벼농사의 성공 가능성에 농촌 지역 기대감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바닷가 간척지입니다. 벼 나달이 맺혀가는 논 옆으로 아직 퍼렇기만 한 모가 눈에 띕니다. 가뭄 속에 농사를 포기했던 곳이었다가 말라있던 논에 벽실을 뿌리는 건답 직파를 시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건답, 마른 논에다 직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양한 것은 지금 다른 지역의 저쪽 주변에 지금 물 이양을 처음에 시도했다가 그것이 가뭄에 다 죽어버려가지고. 건답 직파는 논에 물을 가둔 뒤 일정 기간 길러낸 모를 심는 방식과 달리 소독한 벽실을 밭농사를 짓듯 땅에 뿌리는 농법. 한 톨이라도 건지자는 간절함에서 농사 한계 시점인 6월 말에서야 시작됐지만 현재 양호한 생육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거쳐 짓는 벼농사보다 필요한 물이 절반가량에 불과해 가뭄 속 농사가 가능합니다. 벼농사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모짜리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 없어 생산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답 직파를 선택하게 됐고요. 만일 벼 품질이 떨어질 경우 조사료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뒀습니다. 건답 직파 재배가 가뭄 속 농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이삭이 펼 무렵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관용 신임협의회 회장 등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정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밑그림으로 제2국무회의와 지방분권 개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대구에 로봇 관련 행사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이달 18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실내체육관에서는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2차 본선이 열리고 26일과 27일에는 대구시청 별관에서 스팀컵 지역 예선이 열릴 예정입니다. 초중고 학생 900여 명이 참여하는 로봇 올림피아드 대회와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500여 명이 참가하는 스팀컵 대회는 로봇을 이용해 특정 목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겨루게 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로봇산업진흥원이 해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보월드 행사의 일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풍기에서 단산 구간 도로가 내일 광복절을 기념해 모든 구간 조기 개통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9년 동안 512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풍기읍 산범리에서 단산면 옥대리 구간 9.42km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해왔는데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말이었던 준공 예정 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예술, 체육 계열 대입 수시 전형 대비 상담실을 모레 16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합니다. 평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구 예담학교 동관 상담실에서 진행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144명까지 신청받아 1대1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밤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 대구에는 이미 35mm 이상의 비가 내린 가운데 앞으로도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요. 대구와 경북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2도로 제법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은 대부분 21도 선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25도를 밑돌겠습니다. 영양의 현재 기온은 20도,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안동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고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면서 심한 더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